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F10 5시리즈 520D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8,921km, 2015년 2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1,97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연은 7% 정도가 나오고 특히 사항은 없습니다. 입고 기간은 대략 열흘 정도 지났네요. 소유자 변경은 없는 1인 신조차고 내차 피해도 없습니다. 자차 미갈 기간은 한 2-3개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차는 깨끗해 보입니다. 보험 처리는 없지만 범버 정도는 수리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앞범버, 뒷범버. 나머지 실내는 깨끗하고, 네,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고객님과 함께 수원으로 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잠깐 커피를 사야 되겠다. 네, 방금 편의점 들러가지고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를 타오긴 했는데 먼 여정에 그래도 인스턴트 커피를 먹어줘야죠. 저는 지금 이제 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고객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고, 고객님께서는 11시 정도까지 오신다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새벽 4시거든요. 사실 좀 이렇게 일찍 나섰는데, 네, 일부러 일찍 나섰습니다. 좀 일찍 일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새벽, 지금이 새벽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일찍 가다 보면 졸립단 말이에요. 잠이 온단 말이에요. 잠은 충분히 잤지만,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갑니다. 10시까지 도착할 생각이고요. 가다가 잠 오면 휴게소 들러서 좀 1시간씩 2시간씩 자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아주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천천히 가려고요. 오늘 볼 차가 BMW F10 520D인데 좀 약간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고객님께서는 수원카? 아무튼 하여튼 그런 로컬 사이트를 보시고 차를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엔카나 이렇게 메이저 사이트에는 등록되지 않았던가요? 물어보니까 아직 안 올라왔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확률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로컬 사이트, 개인 사이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보다 그냥 큰 중고차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이 좀 더 안전하거든요.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엔카 이런 부분이 확실히 안전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허위 매물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엔카를 보시는 것이. 그래서 엔카에 왜 올라와 있지 않을까. 1인 신조에 차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 차 내용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2015년식인데 2천만원이 안 한단 말이에요. 2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면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의 가격 추세를 봤을 때 괜찮은 스펙이거든요. 좀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판매자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고객 연락을 받으셨죠? 내일 이렇게 찾아갈 겁니다 하니까 본인은 연락받은 게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엔카 외에 다른 사이트에 차량 매물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매자분께서.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이 올렸나 보네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그게 진짜 너무 이상하죠. 판매하는 사람이 차주가 자기는 모른다, 광고 올린 적이 없다. 일단 그게 이상합니다. 안 그래도 사실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중고차 쪽으로
조금 뭐랄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일명 허위매물, 저차는 허위매물은 아닌 것 같지만 일명 이른바 허위매물은 결국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위 혹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차주의 입장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이율배반이 아니고 결국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차를 파는 게 목적이죠. 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인데 결국 그 목적이 같아요. 같은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매물이 혹은 이런 류의 중고차 행태가 아직까지 일부겠지만 잔재해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뭐 누가 팔든, 뭐 손님이 와서 차를 팔든 허위매물이 차를 팔든 차만 팔면 장땡이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차 팔면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파는 게 아니니까 뭐 차 파는 놈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암묵적인 묵인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차주 입장에서 내 차 왜 당신이 마음대로 말이야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마음대로 내 차를 올렸단 말이지. 왜냐면 차주한테 허락받고 보통 올리거든. 허위매물도 차주한테 보통은 허락받고 올립니다. 허락 안 받고 올리는 경우 잘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차주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물론 사람이 통화했을 때 사람 매너 있고 좋으셨어요.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정황을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이트에 올린 적 없다는데, 근데 다른 사이트에 제가 링크 받은 거 보니까 본인 휴대폰 연락처 이름 석자 딱 있더만. 차주분 연락처랑 동일해요. 누가 올렸어 그러면?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만 좋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 거고, 사전에 이제 이런저런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한테. 그래도 가서 보자 하기 때문에 보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 차를 산다면 안 갑니다. 이상하잖아요. 뭐 다른 이성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해서 안 가려고요. 저도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가지 말자. 이상하다. 하지만 차 살 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고객님께서 차를 보시기를 희망하고, 오케이, 그렇다면 차가 없는 차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가자. 차는 무슨 야외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연락처 받아가지고 주소 받아가지고 지금 출발해서 가는 겁니다. 논스톱으로 가면 8시 5분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다가 좀 쉴 겁니다. 그래서 아직 349km를 더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죠. 네, 여기는 현풍분기점을 27km 앞둔 부곡, 아직 경남이네요. 경남 부곡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장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참 저도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한다. 당연히 화물차만큼은 아니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참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화물차 하시는 분들. 일단은 저도 군에서 그러니까 큰 차를 많이 운전해 봤고 대형 면허, 트레일러 면허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차를 뭐 완전 체험을 해보지 않은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차를 타봤으니까 조금 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걸 가지고 일을 해본 건 아니니까요. 초장거리를 운전하면서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체력이죠. 운전하는 체력. 두 번째는 외로움이죠. 외로움. 혼자 운전하는 거니까 외로울 것 같아요. 일단 입이 심심하고, 이게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혼자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힐링이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달리 얘기하면 사회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 그런 사회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 데가 뭐 어색한 거죠. 예를 들면 불편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회성 결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스트레스,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첫 번째 이제 체력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졸음과 사고에 대한 그런 항상 압박감, 또 큰 차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일이 많으나 적으나 생기는 것들인데, 또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굉장히 또 스트레스일 거잖아요. 경제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장이겠지만 결국 수익성이겠죠. 수익성. 일이 많이 없고 또 수익성이 떨어지면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되면 그 뭐 필요 있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제가 알기로 저 운임료 단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기름값은 계속 오르죠. 차값도 오르죠. 참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다. 그래서 정말 도로에 많은 이 차들이 모이는데 각각의 사장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뭐 차를 좋아하고 또 차를 또 어느 정도 좀 많이 경험해 보았고, 뭐 운전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군에서 트레일러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차를 그냥 있는 목돈으로 그냥 현금 주고 사서 그냥 쉬엄쉬엄 일할 수 있는 상황, 뭐 갖고 있는 재산도 좀 있고 쉬엄쉬엄 일할 수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필요한 만큼 또 사고 위험도 올라가고, 또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차 고장률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 걱정할 입장이 아니죠. 제 코가 적자인데, 아이고 이 사장님은 약간 조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상주 주차장역에서 여기 당진 영덕 고속도로거든요. 상주 주차장역에서 뭐 항상 지날 때마다 들리는 곳인데, 여기 들러서 조금 쉬었다 가려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뭐 아직 시간 너무 많죠. 4시간 남았고 남은 거리 180km니까 여기서 1시간
뭐 아니면 잘 것 같으면 2시간 정도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일찍 나왔으니까. 이러려고 일찍 나왔죠. 여기 화장실 갔다가 좀 한숨 푹 자자. 내가 이래서 차에 톱발을 아직 안 치우고 놔놨죠. 화장실 다녀왔다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1시간 딱 잠 잤습니다. 개운해. 야, 이렇게 개운하더니 아침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는지 안개가 확 꼈네. 개운해. 이렇게 개운하다고? 진짜 너무 잘 잤네. 근데 제가 사실 잠 어저께 많이 잤거든요. 9시 돼서 잤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와, 여기 충주인데 상주 주차장역에서 충주죠. 여기는 항상 안개가 이렇게 껴. 모닝커피. 좋다. 좋다. 네, 이렇게 느긋하게 가면 9시, 그러니까 대략 9시쯤 도착할 것 같거든요. 뭐 대충 출근 시간 걸리고 하면 9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빨리 도착하면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그 주차장에 차 키가 있다 했거든요. 빨리 보지 뭐, 차를. 네, 여기는 안성휴게소입니다. 마지막 휴게소 들른 거죠. 현재 시간이 8시 30분. 기름도 넣고 화장실도 갔고, 이제 차고지가 30km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출근 시차들이 많이 없을라나. 기름값이 조금 내리고 있네. 1930원, 한 50원 내렸습니다. 50원이면 굉장히 크죠. 근데 1900원대, 와, 진짜 1200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근데 50원 넣는 것도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기름이. 뭐 수원 익숙한 곳이죠. 수원에 왔고요. 여기는 저기 도이치랑 거리가 좀 있네. 제법 먼 곳이네요. 야외 주차장이. 지금 시간은 7시 12분입니다. 뭐 적당한 시간에 도착했죠. 기름값이 내렸어. 여기서 1km를 더 간다고? 어디지? 가보면 알겠죠. 워낙 여기 수원은 야외 주차장이 많아서. 여기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완전 변두리네. 도착을 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 일단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차가 이렇게 많아, 여기에. 인근에 좀 주차할 데가 있나 좀 찾아볼게요. 여기 주차하면 되겠지? 일단 아무 때나 대자. 와, 무슨 차가 이렇게 많아. 여기 대볼게요. 네, 참 하늘의 말래. 오늘 금요일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무슨 야외 주차장에 차들이 이래 많지. 차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비니동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저건가? 한 대 있네, 앞에. 야,
약간 좀 오래됐거나 인기가 없는 그런 차들 꼭 그렇지도 않은데. 네, 이 차네요. 맞네. 네. 이 차이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뒤 범버 소리는 있네. 문짝도 도색이 있네. 야, 차가 좀 손을 많이 탔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크롬에 알루미늄 펠카가 왜 이렇게 심해? 야, 가격이 싼 건 다 이유가 있네. 아기가 타고 있어. 여기 딱 있네요. 물은 또 뿌려놨네. 혼다고 해서 뿌려놓은 건가?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차를 좀 꺼내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또 직사광선을 맞으면 흰색은 잘 안 보이는데, 관계자분들 뭐 또 킥보드 타고 다니시네. 야, 이 직사광선 하세요. 네. 일단은 첫인상 아직 저도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첫인상은 저 크롬의 이제 백화를 봐서는 일단 차가 야외 주차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인상 타이어 역시 타이어가 아주 싸구려 타이어를 끼웠습니다. 이 차에는 안 맞죠. 이 타이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차에 어울리는 타이어가 아니죠. 키너지 EX는 최저가 타이어를 꽂아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광택을 돌렸는지 약품이 좀 묻어 있는 흔적은 보입니다. 눈에 띄는 막 상처나 이제 그런 거는 안 보이는데 상품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데도 보시면은 이 수리된 흔적이 있죠. 소리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펜더는 판금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도색합니다. 네, 휠도 복원해 있네. 여기 보면 휠도 도색이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은 아예 면이 페인팅이 굉장히 저품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페인트 프로는 확 표시가 나죠. 앞은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여기도 확 표시가 납니다. 앞범버도 도색은 있습니다. 요런 데를 이제 대다 붙였는데 단차가 안 맞네. 저쪽으로 소리가 있구나. 바위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차는 야외 주차가 맞아요. 이 필름 탈색이 된 거 보면 이 도어는 수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탈취약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는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입고해가지고 수리한 게 맞죠. 뒷타이어에 페인트 자국. 여기 뒷범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입고해가지고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일면 막도장이라고 하는데 막도장은 입구에서 했네요. 저기 물이 차나? 이건 물이 차죠.
있었던 차 같지는 않은데 아주 이상한 차는 아닌데 막토장이 좀 아쉽네. 네, 일단은 외장 수리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앞뒤 범퍼는 교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뒤 범퍼는 교환이고 이쪽은 수리가 없어 보이죠? 자, 보닛도 새치고요. 앞판 다 짓고, 네, 이쪽은 앞도어 짓고, 네, 루프도 소리가 없고, 뒷도 짓고, 네, 운전석 뒤 한다 짓고, 트렁크 리드 짓고, 여긴 당연히 소리가 있죠. 다 도장이 있고, 이쪽으로는 확실히 뭔가 소리 있어. 그쵸? 여기는 판금이 있습니다. 여기 끌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판금입니다. 그죠? 184. 그쵸?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케이. 다행인 거는, 여기 두 판, 앞뒤 범퍼 외에는 수리가 없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트렁크도 뜯거나 한 건 없어요. 진짜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판은 두 판이 있다. 일단은 그 부분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인데 차의 또 가격을 생각해야 되니까 가격을 고려했을 때는 외판은 뭐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타이어는 역시 하체는 뜯어놓은 적이 없어. 타이어는 뭐 편마모는 관찰되지 않고요. 보면 다행히 편마모는 없고 타이어는 5mm입니다. 5mm 같으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컴파운드도 살아있고요. 네. 타이어는 뭐 의미 없지만 그렇고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새 거네요. 근데 디스크 로터는 다음에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체 WC0 볼이나 이런 거는 괜찮네. 휠에 말씀드렸듯이 복원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50% 정도 나왔습니다. 역시 다행히 뭐 뒷타이어도 판마모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뒷타이어는 한 4.8mm 정도 되네요. 그냥 넉넉 잡아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가 좀 빨리 달아요, 이 차가. 호륜구동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이쪽도 쇼크는 터지지 않았어. 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실내는 다른 데 보면 확실히 사용감이 있긴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필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기는 차들이 많거든요. 사용 연한이 길어지면서 실내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좀 여기 뭐가 묻었네. 관계자분들이 이제 막 출근하시는 이제 막 나오네. 이 버튼 잘 먹고요. 얘는 15년식이라고 그러는데 무릎 에어백이 있습니다. 이런 시동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트도 아무래도 뭐 15년식이면 아주 그렇게 사용감이 많은 년식은 아니니까.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일찍 말씀드리자면 그냥 보편적인 사용감을 가졌다. 유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 뭐 묻은 건가? 묻은 게 아니네. 여기랑 여기랑 뭐 이물질인 것 같은데 유리가 깨진 건 아니고요. 그런 데는 때가 묻었고
네, 그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5년식 차의 평균적인 사용감입니다. 이 정도는 평균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트렁크, 루프는 누수의 흔적은 없고, 실내는 의외로 깨끗하네요. 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이런 데는 역시나 좀 사용감이 있고, 그러니까 남에게 부러진 거 없고. 두 마리가 더잘 들어. 험하게 쓰진 않았어. 야외 주차를 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차가 야외 주차를 좀 했다. 휠이 좀 긁었겠죠. 외장은 아쉽지만 판금 자국과 도성 자국이 있으니까 B. 실내는 B 플러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깨끗하죠. 필름이 뜯겨졌네. 선명 팅팅 필름이. 이것도 필름에 생긴 스크래치 같아요. 안 지워지네. 바깥에 이거 안쪽에서 생긴 스크래치. 핸드폰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다가 칵 찍었나 보다. 여기도. 네, 블랙박스는 다 본다 히든. 좀 오래돼 보입니다. 그냥 수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중고차에서 달려있는 블랙박스는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수명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환해 주시거나 떼버리시거나 아니면 있는 대로 달려있는 거 타시거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 상태를 보면 전차주의 습관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예쁜 스티커가 붙어있네. 그러니까 여성분이 타시는 차가 맞는 것 같고요. 여기는 커버 없이 그냥 써가지고 이게 외장에 좀 스크래치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컵홀더에도 먼지들이 보이는 거 보면 그냥 정말 보편적인 15년식 차량입니다. 일단 이건 좀 끌게요. 지금 계속 시끄럽다. 여기 빨대하고 사탕이 있다. 그죠? 애기들 있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내장입니다. 그래서 내장은 한 B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식이나 주행거리를 감안하면 그냥 보통의 수준이에요. 외장이 저 부분 수리가 있는 게 좀 아쉽지만, 가격적인 걸 감안했을 때는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아주 시끄러워라. 빼야 되겠다. 여기는 도장 작업하면서 손으로 만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보면 칠이 이렇게 경계가 보이시죠? 안쪽으로는 다행히 수리는 없고 바깥쪽으로 경계 보이시죠? 수리. 이게 이제 마스킹을 좀 이렇게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계가 있죠? 여기도 그렇고.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싸게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돈대로거든요. 비싸면 비싼 만큼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고, 싸면 싼 만큼. 여기 약간 스키가 있노. 여기 물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스키입니다. 이거 왜 있지? 누수가 있는 차는 일단은 아닙니다. 아마 상품화하면서 뭔가를 뿌려놓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 좀 시끄럽네. 여기 뭔가를 뿌려가지고 이런 데도 다 물기가 있잖아요. 물 세차를 하나 보면 저기 어디서. 나쁘지 않죠? 일단 여기가 시꺼매면 관련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나쁘진 않아. 엔진 좀 살펴볼게요. 차를 밖으로 빼지 말라고 하니까 보면 여기 수리한 거 보세요. 하부는 일단 뒤쪽에 디프 괜찮고 부식이 없네요. 그래서 뭐 하부는 특이점이 없고. 네, 엔진룸입니다. 근데 이 차는
더 이상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냉각수는 지금 저기 미니멈보다 한참 밑에 내려가 있죠. 그리고 냉각수 이렇게 여는데 한 번도 안 열었나 봐요. 뻑뻑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열었고, 그냥 일단 엄뜻 봐서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자, 왜 돌아가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젤 쿨러 파이프죠. 뭐가 지금 흥건하게 묻었죠. 잘 안 보이시겠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부 전박하고 누유가 있고요. 이 누유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젤 라인도 지금 여기가 배기 매니폴드입니다. 배기 매니폴드에서 이젤로 넘어가는 이 부분도 지금 블로바이커스가 잔뜩 묻어 있고요. 무엇보다 보세요. 여기 지금 매연 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연 누설이 돼가지고 여기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견적 많이 나와요. 잘못하면 터빈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일을 자주 안 가른 것 같아요. 냉각수 상태만 봐도 알겠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디젤차의 매연 누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다행히 엔진 오일은 있네. 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야, 진짜 뭐고 이거. 고객님 저기 수원역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나 왔는데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런 차 구매하는 거 말리라고 제가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휴, 진짜 허무하네. 그래도 고객님 도착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거는 일말의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저 견적 수리비 많이 나와요, 저거. 그러면 저는 수원에서 인사를 드리고, 어쩔 수 없죠. 저런 차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부가적으로 더 설명드리자면 매연 냄새 지금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미미도 왠지 마운트도 좀 주저앉아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기본 관리가 거의 안 된 그런 차라 보입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중고차 살 때 이런 차 구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분들은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아유, 다행이다. 걸러서.